안녕하세요. 신민정입니다. 마지막 3탄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본 후에 블렌더 기본 세팅을 진행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알아볼 부분은 바로 캐릭터의 개성을 살려주는 특징입니다. 캐릭터의 외모 외에 특징을 만들어주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캐릭터의 피부 색상이 될 수도 있고요. 눈동자의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의상,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모이면서 그 캐릭터의 특징, 성격 등을 만들며 캐릭터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캐릭터의 특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 3탄 강의는 캐릭터의 특징을 표현하는 주변 요소들을 제작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기본형을 제작한 후에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캐릭터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스culpting으로 진행해줍니다. 스culpting은 3D 공간에서 마치 조소를 하듯이 오브젝트의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능인데요. 스culpting으로 원하는 캐릭터의 형태를 디테일하게 잡아가며 모델링 해줍니다. 원하는 형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후에는 최적화를 위해 리토폴로지 작업을 진행하게 되죠. 리토폴로지는 이번 강의에서 진행하게 될 텍스처 페인팅, 리깅 등의 작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스culpting으로 형태를 잡은 후 리토폴로지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캐릭터 기본형이 완성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캐릭터 기본형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후 과정을 진행해 줄 겁니다. 수강생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캐릭터 기본형으로 진행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캐릭터 기본형으로 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될 것은요. 바로 캐릭터의 눈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드를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특징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눈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블렌더에서는 노드라는 것을 이용하여 다양한 텍스처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노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눈의 형태를 만들어 캐릭터의 특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어서 캐릭터를 움직이게 만드는 리깅 작업을 진행해 줄 겁니다. 캐릭터의 뼈를 심어 웨이트 페인트를 수정하여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리깅뿐만 아니라 쉐이프 키를 이용하여 아주 간단하게 캐릭터의 표정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몸과 얼굴을 모두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이어서 캐릭터의 생기를 만들어주는 텍스처 페인팅 작업을 진행해 줄 겁니다. 텍스처 페인팅은 말 그대로 캐릭터 위에 페인팅을 하는 작업인데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하는 방법과 피부로 캐릭터의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이어서 캐릭터의 헤어를 만들어 줄 겁니다. 헤어는 캐릭터의 특징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죠. 헤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커브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방법과 헤어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헤어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캐릭터의 의상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의상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의상을 캐릭터에 코디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의상의 기본 형태를 이해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응용하면서 다양한 의상을 제작해 볼 겁니다. 의상의 기본 형태를 이해하면 다양하게 응용된 의상도 자유롭게 모델링할 수 있게 됩니다. 의상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 액세서리들도 캐릭터의 특징을 표현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양한 액세서리와 신발까지 모델링하여 캐릭터의 코디를 마무리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를 렌더링하기 위해 조명과 카메라를 설치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건데요. 완성된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여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하게 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외에도 최종 캐릭터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연출 기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렇게 캐릭터의 특징을 하나씩 만들어가며 나만의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블렌더 기본 세팅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렌더를 열어주시면 기본 세팅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어야 하는 세팅들을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쉼표를 눌러 프레퍼런시즈 창을 열어주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팅해 주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키맵에 있는 스페이스바 액션입니다. 스페이스바 액션은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활성화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느냐, 현재 활성화된 모드의 툴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검색창을 열어주느냐 하는 것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서치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따라할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시스템으로 가셔서요. 상단에 있는 사이클 렌더 디바이스에서 쿠다를 선택해 주시고 현재 사용하고 계신 그래픽 카드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 언두 스텝을 수정해 줄 건데요. 이 언두 스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트롤 Z를 눌렀을 때 되돌리기를 할 수 있는 수치를 말합니다. 최대치인 256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다 해주신 후에는 프레퍼런시즈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속성 창에 있는 메뉴를 몇 가지 세팅해 줄 건데요. 먼저 상단에 있는 렌더 탭으로 들어가셔서요. 렌더 엔진을 바꿔줄 겁니다. 우리는 결과물을 뽑아낼 때 EV 렌더러가 아닌 사이클 렌더러를 사용해 줄 거기 때문에 렌더 엔진을 미리 사이클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이클로 렌더 엔진을 변경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메뉴가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샘플링, 뷰포트에 있는 디노이즈를 활성화하여 뷰포트에서 렌더뷰로 봤을 때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샘플링의 뷰포트와 렌더에 있는 맥스 샘플 값을 수정해 줄 겁니다. 렌더링을 했을 때 이렇게 샘플 값이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수치로 낮춰줄 겁니다. 각각 128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후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필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필름 메뉴에 있는 트랜스페어런트를 활성화해 주시면 렌더링을 했을 때 배경이 투명하게 렌더링이 됩니다. 이 기능도 미리 활성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필수적인 세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다음부터 진행할 세팅은 자유롭게 따라해 주시거나 원하는 세팅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이 기즈모를 편의에 따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비활성화 해주겠습니다. X, Y, Z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활성화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옆에 뷰포트 오버레이 메뉴를 열어주시면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정보를 비활성화 해줄 겁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기능들만 남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활성화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UI들도 필요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기본적인 UI가 우리가 다 사용할 화면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채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상단에 작업 공간 탭들을 정리해 줄 건데요. 굉장히 많은 작업 공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작업 공간을 모두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미리 정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에서 모델링, 스커팅, 애니메이션, 렌더링, 지오메트리 노드, 스크립팅 탭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공간 탭을 삭제하고 싶다면 탭 위에 마우스를 올려 오른쪽 클릭,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사용할 탭들만 남아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사용할 탭들을 정리해 줄 겁니다. UV 에디팅 탭으로 들어가셔서요. 앞에서 정리했던 뷰포트와 똑같이 미리 정리를 해줄 겁니다. 뷰포트에 불필요한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최소한의 기능들만 남겨놓고 비활성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모도 마찬가지로 비활성화하여 깔끔하게 오브젝트만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해줄게요. 이어서 텍스처 페인팅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UV 에디팅 탭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정보들만 남겨놓고 오브젝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비활성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기즈모도 비활성화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쉐이딩 탭으로 가서 정리를 해줄 건데요. 반드시 따라할 필요는 없고 개인 취향에 맞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의 인터페이스는 모두 삭제를 해줄 겁니다. 끝부분을 잡고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화면을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쉐이더 에디터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옮겨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정리해 주신 후에는 뷰포트를 정리해 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조금 더 넓게 뷰포트와 쉐이더 에디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작업할 때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은 자유롭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컴포지팅 탭을 정리해 줄 겁니다. 컴포지팅 탭에서 타임라인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끝부분을 잡고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창을 삭제해 줄 거고요. 그리고 N을 눌러 메뉴를 닫아 화면이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서 이미지를 보며 컴포지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화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왼쪽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새로운 화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왼쪽에서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며 오른쪽에서 노드로 컴포지팅을 진행해 줄 겁니다. 왼쪽 상단의 메뉴에서 이미지 에디터로 화면을 전환하여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컴포지팅 공간에 상단에 있는 Use 노드를 활성화하여 노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작업 공간 정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본 화면인 레이아웃으로 돌아가 주겠습니다. 블렌더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오브젝트들이 있죠. 이건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모두 선택하여 X를 눌러 삭제를 해주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브젝트가 없으면 3D 공간의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아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플로우와 그리드, 엑시즈 등을 활성화하여 공간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신 후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의에 따라 세팅하여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 세팅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기본 세팅을 저장해 주어야겠죠? 블렌더 파일을 새로 열었을 때 우리가 설정해준 기본 세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단의 파일에서 아래쪽에 있는 디폴트 세이브 스타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버라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우리가 설정해준 이 세팅들이 모두 스타터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블렌더 파일을 새로 열게 되면 우리가 설정해준 이 세팅 그대로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블렌더 작업을 할 때마다 정리해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주시면 블렌더 내의 기본적인 세팅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노드와 쉐이더, 머테리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